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인 재활의학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이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겪고 계신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는 어깨가 아파서 잠을 설치시나요? 병원 다녀도 나아지지 않고 약을 먹어도 잠시뿐. 이제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80대, 90대 어르신도 수술 없이 비싼 약 없이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78세은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도 거뜬히 산책하신다고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한 끼 드시는 시간의 절반도 안 걸립니다. 하루에 딱 5분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통증 마법 지점 3곳과 함께 영상 끝부분에 특별히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정말 귀한 정보라 영상에서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몸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마법의 지점 3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널쩍다리, 둘째는 발바닥, 셋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3곳을 차례대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실 필요 없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최소 2주 동안은 꾸준히 해보시겠다고요. 속담에 약도 3일만 먹으면 효과 없다 하고 100일 먹으면 신이 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첫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널쩍다리 앞쪽 근육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용선 어르신 74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팔을 들기만 해도 어깨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찌릿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정말 고생하셨대요. 여러분과 비슷한 증상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널쩍 다리 앞쪽 근육을 하루 5분씩 문질러 준 것만으로도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1등 탁구 선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까? 따라하기 아주 쉽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그냥 지금 TV 보시는 그 의자에 앉은 채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 널쩍 다리 앞쪽, 무릎에서 엉덩이 쪽으로 15cm 정도 올라간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15cm는 손바닥 정도의 길이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마사지해 주세요. 드라마 한 편의 광고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곳은 척추와 골반, 무릎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이 있는 곳입니다. 평소 잘못된 자세로 앉거나 걸으면 이 근육이 뭉치고 그러면 전신의 균형이 무너져서 허리, 무릎, 어깨까지 모두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부위 마사지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천시에 사시는 박말순 어르신 82세은 약을 끊었다고 말씀하셨고 대전의 이상호 어르신 76세은 지팡이가 필요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지점은 널쩍 다리 앞쪽 무릎에서 15cm 위 부분을 하루 5분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TV 보실 때나 라디오 들으실 때처럼 앉아 계실 때 틈틈이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약처럼 딱 떨어지는 효과가 아니라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마법의 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떠세요?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많은 한의학 전문가들도 자주 놓치는 부위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지점은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릴 순서입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곤 합니다. 어떤 분은 발이 저려서 걷기도 힘드신 분도 계시죠?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은 바로 발바닥 중앙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금자 어르신 69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걷기 위해 항상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수술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죠. 그런데 이 발바닥 중앙 마사지를 매일 5분씩 하신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이 따뜻해진다 정도였는데 3주 정도 지나니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정호 원장님, 제가 벌써 2년째 지팡이 없이 살고 있어요. 동네 친구들이 모두 놀라워해요. 이금자 어르신이 직접 전화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둘째,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그냥 바닥에 발을 두셔도 됩니다. 셋째, 발바닥 중앙, 특히 발바닥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문질러 주세요. 간단하죠? 텔레비전 뉴스 한 꼭지 보시는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혹시 왜 발바닥 마사지가 허리나 무릎 통증에 좋은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발에는 온몸의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라고 부르는데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신체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제가 치료한 경기도 용인의 최영희 어르신 85세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느라 허리와 무릎이 많이 상하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함부터 달라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 환자처럼 발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먼저 씻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발을 씻기 힘드신 분들은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시작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지점인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발바닥 중앙, 특히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3분에서 5분간 부드럽게 누르며 문질러 주세요. 하루에 두세 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참, 중요한 것을 빠뜨릴 뻔했네요. 발바닥 마사지를 하실 때 작은 공, 예를 들어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놓은 다음 발로 공을 굴리시면 됩니다. 특히 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마법의 지점 발바닥 마사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널쩍다리, 두 번째 발바닥, 아직 중요한 세 번째 지점이 남아 있어요. 이 세 번째 지점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아세요?
단 하루 5번의 자극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 세 번째 지점,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세 번째 지점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효과를 보신 곳이라 저에게도 특별히 의미 있는 부위입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조남철 어르신 76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조 어르신은 3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매일 아침 약을 드셔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뒤 오금을 매일 3분씩 눌러주는 것만으로 3주 만에 허리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허리가 뻣뻣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여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릎 뒤 오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통로가 지나갑니다. 이 통로는 허리부터 다리 끝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흐름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만성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점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둘째, 무릎을 약간 구부리세요. 셋째,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방송 광고 한 번 나오는 시간도 안 걸리죠? 하루에 2~3번만 이 간단한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87세도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 오금 지압을 시작하신 후 한 달 만에 계단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금 마사지 전에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감싸 주시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 세 번째 지점인 무릎 뒤 오금 마사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하세요. 하루에 2~3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세 가지 마법의 지점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널쩍다리 앞쪽 근육, 두 번째는 발바닥 중앙,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세 곳을 하루에 5분씩만 관리해 주시면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마법의 지점 기억나시죠? 널쩍다리 앞쪽, 발바닥 중앙,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제는 이 방법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지점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 뒤 오금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널쩍다리 앞쪽부터 시작하세요. 전신의 피로와 전반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안 해야지 하고 건너뛰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어르신 72세은 달력에 체크하며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사지할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하신 거죠. 표시하면 뿌듯하고 빠진 날이 있으면 아쉬워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나,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특히 피부가 약하신 노인분들은 멍이 들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덮어두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셋, 관절염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는 먼저 휴식을 취하세요. 너무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 하루에 너무 여러 번 하지 마세요.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3, 5분이 적당합니다. 무리하게 오래 하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자기 전에 하는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자기 전 마사지는 밤새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다음 날 아침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이길동 어르신 79세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자기 전 마사지를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에 몸이 가볍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습관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사지법과 함께하면 좋은 건강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니 꼭 들어보세요. 이제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와 함께 하시면 좋은 건강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사지 효과를 2배로 높여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시켜주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먼저 몸을 좌우로 천천히 틀어주세요. 그 다음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대전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75세은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아침에 몸이 뻣뻣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따뜻한 목욕입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살짝 따뜻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욕이나 족욕을 해주세요. 특히 족욕은 발바닥 마사지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큰 대야에 종아리 중간까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붓고 소금을 한 숟갈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81세은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통증도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잠들기 전 족욕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한 번은 꼭 생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무, 당근, 사과, 배 등 계절 식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자 어르신 78세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당근 반 개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데 그 후로 변비가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건강 습관을 요약하자면 아침에는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족욕,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짠 음식은 줄이기. 이 3가지 건강 습관과 함께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지금까지 3가지 마법의 지점과 3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널쩍 다리 앞쪽 마사지를 3분간 해주세요. 점심 식사 후 발바닥 마사지를 3분간 해주세요. TV를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간식으로 드세요. 자기 전 따뜻한 족욕을 10분간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을 5번 정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총 20분만 투자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 84세는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3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릎 통증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서야 효과를 느끼시기도 합니다. 부담 없이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특히 어깨와 목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우시기 전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쪽에 대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후두부, 즉 머리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살짝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걸 3분만 해주시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 77세는 이 방법 덕분에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정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듣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